심영수 용인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심영수입니다. 조금 전에 음악 나갈 때 저한테도 많이 떨리신다고 하고 저희 작가분한테도 그랬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떨리시나요, 선생님? 네, 지금은 좀 많이 안정이 됐고요. 네. 기후와 관련된 방송이라고 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하나 이렇게 좀 방향을 설정하는데 좀 망설여져 가지고 있었는데 노광준 연출가님께서 자신의 얘기를 풀어내면 된다고 해서 좀 많이 편안해졌고요.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해서 모신 거니까 마음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국악원. 근데 저는 여기가 설립한 지 20년이나 됐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 공간이. 근데 그러면 여기 태양광을 주차장에 설치하는 게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준비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국악관 주차장에 저희가 한 3,000제곱미터 굉장히 좀 넓은 면적이에요. 네. 네네. 거기에다가 저희 용인 협동조합에서 240kW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용인 시민들의 펀드와 출자금으로 건립을 하게 됩니다. 네네. 이번 발전을 건립하게 되면 아마 용인 시민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 생길 것이고요. 또한 정주의식이 생기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뭐 발전소가 건립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공정도 좀 필요로 하고요. 네.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협의 사항도 많은데 저희 협동조합 조합원들과 이사진들께서 잘 수행을 하셔서 태양광 발전 설립을 위한 준비는 이제 다 끝났고요. 네. 9월 말 발전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주 의식이 생길 걸로 기대하신다 하니까 네. 용인이 아무래도 신도시이고 경기도 지역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으니까 이런 태양광 사업을 같이 하면서 용인 사람이라는 정주 의식이 생긴다는 그 뜻인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시대가 이제 다변화되고 네. 많은 저기 시민들이 이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민들하고 네. 유입되시는 분들하고 화합도 되고 어떤 나름대로 향토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태양광 설립을 같이 하면서 용인 지역 시민들끼리 서로 더 좀 끈끈한 관계, 이 동네가 우리 고향이다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마산에서 보내주신 청취자분 얘기도 있었지만 아까 여기서도 지금 공간 활용해서 햇빛이나 눈비를 피하는 공간이 될 수 있겠어요. 네. 아까 마산의료원 설치했더니 그늘막 생겨서 좋다고 하셨는데. 네, 예. 아무래도 주차장이라 그러면 이제 야외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네. 눈이나 비가 오게 되면 아마 저기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주차장에다가 패널을 설치함으로 해서 그늘도 지어지고 아무래도 또 여름에는 야외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탑승을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차 안의 온도가 좀 올라가서 완전 뜨겁죠. 네, 예. 그래서 많이 올라가서 불쾌감을 많이 느끼게 될 싸우죠, 것입니다. 이제 타면서 사람들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주차장 패널을 설치함으로 해서 어떤 이런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고 또한 이제 국악원에서 볼 때는 네.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겠고요. 또 유휴 공간, 네. 주차장 유휴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지금 마산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주차장에도 이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좀 합니다. 네, 8996님이었네요. 아까 마산의료원 주차장 말씀해 주신 분. 지금 용인 경기에서도 경기 국악원에 대규모의 주차장에 태양광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나오시는 이사장님께 이걸 다 여쭤봐요, 사실은. 심영수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다가 에너지 협동조합을 하시게 됐을까 하고 저희가 여쭤본다면요. 네.
저는 저기 그 한국 전기 안전공사에서 이제 근무를 좀 하였습니다. 네. 네, 한국 전기 안전공사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업무는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 전기 설비, 뭐 병원 같은 특수한 전기 설비, 그리고 전기 사용량이 많은 빌딩, 제조업, 그런데 전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네. 이제 중간에 좀 퇴사를 하고 개인 사업으로 전기 안전 관리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전기 설비를 공사를 하고 나면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가 저기 점검을 계속 함으로 해서 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 설비 운영이 잘 되도록 시설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 태양광 설비도 저희 같은 전문가가 점검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발전되고 설비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를 절약하고 직접 생산하는 일을 이제 좀 이렇게 찾고 있었다가 네. 지속 가능 협의회에서 전기 관련 교육을 받고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제가 이사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근무하시다가 나와서 전기 관련 안전관리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네. 그러면 전문가분이 전공을 찾아서 태양광을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런 전기 분야의 미래 비전으로 햇빛 발전을 보신 걸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저희들은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이나 차상위 계층의 이제 환경 개선 집 수리를 하고 있는 봉사단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봉사 활동을 먼저 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네네. 그 일을 하면서 그래서 한 달에 이제 뭐 회비를 만 원씩 이제 내서 네. 그 봉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작지만 소중하게 만 원의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봉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봉사를 하는 과정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이제 되었고요. 어떤 그런 계기는 뭐 용인시에서 용인시 지속 발전 협의회에서 이제 주관하는 그 에너지 관련 교육을 이제 받고 에너지 절약을 또 하고 전기를 직접 생산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면 네.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어떤 의견들이 있어서 지역의 변화를 위하고 시민들과 함께 햇빛 발전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집 고치기 봉사활동 어떤 걸 하셨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시민 햇빛 발전소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계신 심영수 용인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님과 5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갈게요. 오늘은 이웃집 태양광 시간이죠. 4부에 이어서 5부도 시민 햇빛 발전소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심영수 용인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태양광 얘기를 막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집 고치기 봉사활동 얘기를 듣다가 4부가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어떤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해요. 어떤 활동이었는지. 네. 저희는 이제 그 행복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봉사단체이고요. 지역에서 네네. 만든 용인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는 봉사단입니다. 예. 대부분의 회원들은 이제 시민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도배, 장판, 전기, 서랍 정리, 배관 등 여러 분야에서 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재능 기부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네.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독거노인분들이나 네,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요. 네, 차상위 계층도 있고 저는 그때 7대 회장으로 네. 봉사를 좀 했고요. 지금 이제 11년째 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와, 11년 동안 매달 한 번씩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네네. 누군가의 집을 고쳐주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네. 근데 이거 왠지 태양광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는 나중에 그 댁을 고쳐주시면서 지붕에 태양광 설치도 해주시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는. 근데
시민들하고 같이 이제 네. 그런 홍보도 하고 네. 환경에 관련돼서 많은 말씀도 좀 나누게 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럼 막 지금 이런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거나 이런 곳도 봉사를 하러 가시나요? 네네네. 아. 그 어떤 사례로는 네. 저희가 용인의 지역 특성상으로 보면 지대가 좀 높아서 비가 오더라도 그냥 물이 자연 순환으로 잘 내려가는 그런 구조인데. 아, 용인이요. 네. 근데 거기 반지하 집에 이제 침수가 한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용인 이제 시청 담당자하고 용인시 자원봉사 센터에서 긴급으로 좀 이제 봉사를 좀 해달라 그런 저희 단체의 요청이 들어와서 네. 저희가 이제 봉사 지정한 봉사 날이 아니지만 그 시급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뭐 수해를 당해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봉사단을 긴급으로 좀 모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봉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절망으로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시리도 있고 침수된 그 맞아요. 집은 그래서 저희가 봉사를 하고 나서 그분들이 정말 다시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해줄 때 저희는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를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전에는 네.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나름대로 봉사 활동을 채워야 되는 그런 봉사 시간이 있죠. 네, 학교에서. 봉사 시간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대안으로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이 엄마 손을 잡고 와가지고 이제 봉사를 시작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봉사를 나름대로 의미를 자기가 찾아가지고 봉사를 열심히 하더니 3학년 때 뭐 독후감이나 이런 거 써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수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수상을 받게 되고 또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서 대학교도 그 수시로다가 합격을 뭐 해가지고 저희 봉사단들이 굉장히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이렇게 축하도 좀 해주고 좀 그런 어떤 기억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독거노인과 이제 저소득층 네.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수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대부분 거기에서는 이제 집수리 하기 전에는 이제 봉사지를 이제 선정하는 과정이 이제 민원복지팀장들이라든지 시청의 민원 담당, 그다음에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네. 그다음에 각 그 읍면동의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저희를 이제 와서 이런 집을 좀 도와달라.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심의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그 집을 이제 선정하고 이게 봉사를 좀 하게 됩니다. 그게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집 고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거의 그런 걸 하시는 거네요. 그럼 가서 뭐 네. 도배, 장판, 전기, 뭐 싱크대 이런 걸 다 고쳐주는 화장실. 네네네. 와. 저희가 이제 순수한 민간 봉사단체로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디오 듣는 분들이 이사장님 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집 고치는 봉사활동을 왜 계속 얘기하시지 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렇게 집 고치기 봉사활동 같이 했던 분들이 지금 햇빛발전협동조합을 같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네. 그 조합원들이 그것도 환경하고 연관이 되는 네,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에는 5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60명 정도. 처음에는 30명이 마음을 모으고 차근차근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지금. 네네. 네. 점진적으로 조합원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차장에 여기 공간에 주차장 세우고 나면은 태양광 또 조합원들이 확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뭐 하는 곳인지 구체적으로 알겠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걸 시민 펀드로 햇빛 발전소를 지었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점이 이게 지금 그러면 용인 시민햇빛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처음 세운 게 아니죠. 어떠셨나요? 시민 펀드로 햇빛 발전소를 지으셨던 네. 과정이. 저희가 이제 국가구간에 지게 되는 건 2호기가 되고요. 2호기요. 네, 저희는 이제 남사면 방아리에 있는 KP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옥상을 임대해 가지고 저희 태양광 1호기 85kW를
시민들과 함께 출자한 펀드와 조합원 출자금으로 지금 발전소를 설립해서 만들었고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 국악원에는 2호기가 설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호기 수익금으로 조합원 분들께 배당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네네네네. 2호기가 수익금으로 지어지고. 네네 배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이사장님께 여쭤볼 게 많은데 이사장님이 특별히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다 그러셔서 저희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리백 3법, 경기도에서 입법 건의하고 있는 이 아리백 3법이 신제 이게 이제 세 가지 법인데요. 영농형 태양광 지원 법률 제정, 산업단지 아리백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 그다음에 뭐 아리백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법 개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걸까요? 네. 경기 아리백 3법을 개정을 했었는데 네. 저는 그 세 가지 법 중에 네. 관심 있는 분야는 영농형 태양광 지원 법률입니다. 네, 네. 영농형 태양광 지원 법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해서 농가 소득을 정대하는 그 네. 법입니다. 네.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이라 하면 농사를 이제 농지 위에 농사를 짓고 그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형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농지의 전체 면적을 100으로 봤을 때 농사를 한 70% 짓고 나머지 30%는 태양광을 설치해서 농사도 짓고 발전도 하는 그런 방식, 병행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태양광으로 인해서 일조량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일조량은 한 데이터상으로 보면 한 17.8% 정도 감소가 돼서 이제 농작물이 수확이 그만큼 좀 10% 줄어들 정도 수 있는데. 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태양광 발전을 함으로 해서 농가 소득은 7배 정도 수익성이 이렇게 발생됩니다. 지금 농사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 지원 법률이 개정이 돼서 조금 입법을 지금 준비 중인데요. 조금 저희가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거는 지금 영농 허가 기간이 8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8년을 최대 저희가 태양광을 한번 설치하면 20년 넘게 장기적으로 써야 되는데. 써야 되기 때문에 예. 그 기간을 한 25년으로 좀 늘리는 법안이 좀 통과가 잘 돼서 지금 실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농지에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전설로하고 좀 떨어질 수가 좀 있어서 네. 한전 연계하는 것도 조금 이제 어려운 난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농가 소득으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어서 꼭 이런 이 법이 잘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용인 협동조합에서 영농형 태양광에 이렇게 각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용인시가 네. 도농 도시 복합도시. 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조금 도시도 있지만 네. 조금 벗어나면 농촌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농촌도 좀 경제도 좀 살리고 특히 요새 보면 농촌이 인구 감소, 그다음에 고령화 네. 그러다 보니까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 편차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가 소득이 많이 또 감소가 되고 해서 이런 법을 개정을 해서 농가로 소득도 증대시키고 경제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지원 법률이 용인시가 도농 복합도시니까 이게 관련이 있겠네요. 시민햇빛 발전소 활동이랑. 네네.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심영수 용인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집수리하는 봉사를 하다가 그분들과 태양광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차근차근 지역에서 발전소를 올리는데 경기도에서 준비하는 아리백 3법 중 영농형 태양광 지원 법률이 이게 잘 제정이 된다면 이거 훨씬 더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농촌 쪽을 향한 봉사활동도 활발해지실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사장님께서 칭찬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요. 아, 네. 예. 저희 협동조합이 설립에서부터 지금까지 발전해오는 과정에는 많은 분들이 지도도 해주시고 네. 협력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특히 용인 특례시 미래도시기획국 미래에너지 이종수 팀장님과 네. 김진영 주무관님이 계신데요. 이 두 분께서는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치시고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신 분들로 저희 협동조합을 돕기 위해 안산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해서 용인의 맞춤형 에너지 협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한 공공부지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해주시고 신재생에 관련된 공문이나 변화된 사항을 직접 알려주셔 네. 저희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초창기에 이창수 안산협동조합 이사장님하고 네. 오산협동조합 공병구 상임이사님 그리고 우리 협동조합의 강남주 이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분들이요. 네, 네. 용인 특례시 미래도시기획국 미래에너지 이종수 팀장님, 김진영 주무관님 지금 듣고 계시나요? 저희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용인 협동조합의 에너지 협동조합의 계획이 있다면요? 네. 용인 특례시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47년까지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네.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에는 상상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략 10기가와트 정도의 전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4인 가구가 월 사용하는 전기가 300kW로 가정했을 때 대략 330가구 그러니까 용인 특례시 인구의 3배의 엄청난 양의 전기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인이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전기 사용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는 것이 수출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반도체에 들어갈 전기와 관련하여 용인 특례시 시민들의 흥미로운 생각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네. 2024년 7월 16일에 경기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지역인 용인 시민들에게 국가산업단지의 전기를 공급할 발전원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는데 10명 중 7명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는 지난 6월 3일부터 12일까지 네. 그린피스가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의 전기 사용뿐 아니라 반도체라는 것이 수출로 이어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10명 중에 7명이 네. 이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인가요? 용인시가? 네, 저 세 개 구로 되어져 있고요. 네. 이 리서치의 이제 설문지에는 18세 이상 예.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LNG 발전소 건설에 대한 수용성 조사를 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전기를 LNG 발전소로 하면 안 되겠냐 네, 진행을 네. 했더니 그래서 응답자 중 73.4%는 용인 국가산단에 건설할 발전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계획하는 것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는 16%에 불과하고요. 찬성 이유를 물어봤더니 기후 위기를 60%로 들었고요. 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31.5%를 들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전체 전기를 충당할 수는 없지만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저희 협동조합의 계획은 용인시에 잠재되어 있는 재생에너지를 찾아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아리백 달성에 필요한
반도체 회사에 판매하여 용인 시민이 찬성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일조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조금 더 큰 희망이 있다면 용인 시민 10,000명과 함께하는 에너지 협동조합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맞춤형 용인시 시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에 맞춤형 활동을 하게 되는 거네요. 용인 에너지 협동조합이. 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에너지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각자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잠깐만이라도 전기가 없는 시간을 상상해 볼까요? 일상생활에서 실행하고 있는 일들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상상을 초월한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전기지만 자원의 고갈과 전기를 생산 시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로 평균 기온 상승, 극지방의 비강가 높고 폭염, 폭우, 가뭄이 극한 기상현상, 생태계 변화, 식량 안보, 물 부족, 건강 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후 변화를 대비하는 것은 단순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우리 모두 실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에너지 협동조합 심영수 이사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